장미애는 지금껏 감춰왔던 과거를 모두 들켜버렸습니다. 독고타기 폭로한 진실. 바로 오강수가 그녀가 결혼 전에 낳은 아들이라는 것. 세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믿었던 엄마가 자신에게 그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동생과 이복 남매일 수 있다는 진실에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눈물과 분노, 배신감과 혼란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장미애의 더 깊은 사연이 이제 막 베일을 벗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녀가 누군가의 잃어버린 딸이었다는 사실. 누구의 딸이냐고요? 바로 한동석의 장모, 박정수 여사의 친딸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진실의 실마리는 단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됐습니다. 똑같은 사진을 각각 품고 살아온 두 사람. 마치 운명처럼 다시 얽힌 이 가족의 고리는 단순한 출생의 비밀이 아닙니다. 엄마에게 버림받았던 장미애. 그 아픔 속에서 아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여자의 인생. 이제 우리는 그녀의 지난 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진짜로 묻게 되는 질문 하나.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며칠 전 박정수 여사의 방에서 우연히 마광숙은 책상 위에 올려진 그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수 여사와 한 남성이 함께 찍힌 흑백 사진. 오래되어 모서리가 헤어졌지만 그 속의 미소는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미애의 가방에서 흘러나온 사진. 놀랍게도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마광숙은 사진을 바라보다 말없이 장미애를 바라봅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난 건가요? 장미애는 살짝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보육원에 있을 때 늘 이 사진만 가슴에 품고 살았거든요. 그 순간 마광숙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설마. 마광숙은 장미애가 화장실 간 사이 몰래 사진을 찍어둡니다. 이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야기. 혼자 판단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마광숙은 박정수 여사를 조용히 찾아갑니다. 차 한 잔을 놓고 마주 앉은 자리에서 그녀는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사님, 이 사진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박정수는 순간 정적에 잠기더니 사진을 바라보다 입술을 떨며 대답합니다. 그녀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은 재벌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뜨겁고 순수했던 연애는 예상보다 빨리 끝나고 말았죠. 그 집안에서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와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그녀는 홀로 출산을 해야 했습니다. 겨우 몸을 추스르고 아이를 안았을 때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무섭고 막막했습니다.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잘 수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이를 한 보육원 앞에 놓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눈물로 적신 봉투엔 사진 한 장을 담았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사진. 자신과 아이의 아버지가 함께 찍힌 흑백 사진이었죠.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꼭 다시 찾겠다고 다짐하며 그녀는 사진 한 장을 품에 안겨놓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보육원은 얼마 후 다른 곳으로 이전했고 자료도 사라졌으며 그 아이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내 얼굴을 기억 못하겠지. 박정수는 결국 그 기억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 한결과 봄이라는 손주를 보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자신은 완전히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마광숙은 숨을 삼킨 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그 사진 장미애 씨도 가지고 계세요. 어릴 적부터 그걸 품고 살아왔다고 하더군요. 박정수의 손이 떨립니다. 얼굴이 흠칫 굳더니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마광숙의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혹시 그분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장미애와 박정수는 마주하게 됩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연결해준 두 사람. 그 첫 만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과 떨림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박정수는 장미애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마디를 던집니다. 혹시 당신 어릴 적 기억이 있나요? 장미애는 눈을 피하며 대답합니다. 거의 없어요. 다만 늘 이 사진 하나만은 품고 있었어요. 그게 저의 전부였죠. 박정수는 조용히 장미애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합니다. 그 사진 내가 준 거예요. 그 아이 내가 내 딸이었어. 그 순간 장미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듯 흐릅니다. 이제 오랜 시간 엇갈렸던 모녀는 다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맺어준 인연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정수 여사의 마음은 아직도 복잡했습니다.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그녀는 기쁨과 죄책감, 그리고 공허함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장미애의 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 그 아이가 내 딸이었다니 내 품에 두지 못한 그날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오다니. 정수 여사는 조금씩 장미애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마광숙의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운 다가감, 그리고 장미애의 담담한 고백들이 그녀의 마음을 녹이고 있었죠. 저는 누가 날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정이 있었을 거라 믿었어요. 그 말에 박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죄책감과 너무 늦어버린 시간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라주조의 위기가 터집니다. 독고탁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내부 갈등, 투자 실패가 겹치며 회사는 붕괴 직전에 몰립니다. 협력사는 등을 돌리고 거래처는 대금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박정수 여사는 조용히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본래 미국에 머물며 오랜 시간 기업 투자와 부동산으로 막대한 자산을 쌓은 인물. 그 사실은 가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젠 내 남은 시간 진짜 딸을 위해 써야지. 그녀는 자신 명의로 된 해외 계좌와 부동산을 정리해 장미애의 명의로 투자 자금을 송금합니다. 대신 단 하나의 조건을 겁니다. 독고탁 그 사람 너가 아무리 정들었다 해도 나는 못 믿겠어. 회사를 맡길 사람은 따로 있어야 해. 그렇게 장미애는 대표이사로 올라서고 독고탁은 회사를 위해 대표직을 자진 사퇴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라 발표됐지만 실질적으론 박정수 여사의 강한 입김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박정수 여사는 알츠하이머 초기 증세를 숨기고 있었고 그 사실은 오직 마광숙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광숙은 그날 이후 정수 여사를 더욱 정성스럽게 챙기며 모시기 시작합니다. 여사님, 오늘은 좀 밝으시네요. 글쎄, 오늘은 기분이 좋더구나. 고스톱 딱 3판만 치실래요? 그 말에 마광숙은 웃으며 화투를 꺼내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엔 다짐 하나가 자라나고 있었죠. 이제 이분의 딸이 되어드려야겠어.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되는 거니까. 마광숙은 박정수 여사의 약을 챙기고 매일 식사를 함께하며 함께 산책도 합니다. 박정수 역시 점점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전에 날카롭던 말투는 점차 누그러집니다. 어느 날 저녁 박정수 여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넌 참 내 딸보다 딸 같다. 그 말에 마광숙은 울컥하며 대답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젠 제가 여사님 딸처럼 아니, 딸로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오래도록 침묵 속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마광숙은 박정수 여사의 방에 조용히 들어가 조명을 꺼드리며 속삭입니다. 편히 주무세요, 어머니. 어둠 속에서 박정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정수 여사는 장미애와의 극적인 재회를 겪은 후 매일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전과 달리 차분하고 잔잔해졌고 하루하루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병세는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죠. 마광숙은 누구보다 먼저 이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약 복용 시간, 식사 시간, 기억력 저하 모든 것을 메모장에 꼼꼼히 기록하며 정수 여사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장미애는 회사 경영을 맡으며 더욱 바빠졌고
자연스레 마광숙이 박정수 여사의 곁을 지키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박정수 여사는 어느 날 조용히 말합니다. 광수가, 나 말야 가끔 이 집이 어딘지도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런데 널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 말에 마광숙은 울컥하며 미소 짓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사님. 제가 항상 옆에 있을 거예요. 이런 정성은 박정수 여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녀는 마광숙에게 예전보다 더 의지했고 그녀를 통해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박정수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광수가, 나 고스톱 딱 3판만 쳐줄래? 마광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오늘은 제가 다 이길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광숙은 정수 여사가 앉은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예감에 그녀는 재빨리 한동석에게 연락을 합니다. 급히 달려온 한동석, 장미애, 봄이, 결이 그리고 오강수와 독고세리는 처음으로 정수 여사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 아이가 누구더라? 정수 여사의 떨리는 목소리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모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녀의 병이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장미애는 눈물을 머금고 여사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저예요. 당신 딸 장미애예요. 그 순간 정수 여사는 마치 기억의 조각을 더듬는 듯 장미애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붉은 스웨터 사진마저 내 딸. 모두가 오열하는 가운데 박정수 여사는 장미애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그 순간은 누구에게도 잊지 못할 영원히 기억될 장면이었죠. 그날 밤 가족은 모여 긴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말자. 함께 이 병을 이겨내자.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정수 여사의 병을 함께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오강수는 직접 병원과 치료 일정을 확인하고 독고세리는 식단표를 짜서 매일 식사를 챙깁니다. 한동석은 집안을 보다 안전하게 개조하고 장미애는 사업 일정 중에도 틈나는 대로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리고 마광숙은 변함없이 매일 정수 여사의 옆자리를 지키며 말합니다. 여사님, 오늘도 고스톱 3판 하셔야죠. 그날의 웃음은 조금 느리고 서툴렀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만들어낸 진짜 사랑의 형태였죠. 결국 가족은 결심합니다. 누구 하나 떠나지 않고 함께 살아가자고. 미국으로 가는 대신 정수 여사를 중심으로 모두가 한 집에 모여 지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 집은 이제 서로를 아끼는 진짜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미애, 마광숙, 한동석, 봄이, 결이, 오강수, 독고세리, 그리고 박정수 여사는 서로의 곁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진짜 가족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수 여사는 어느 날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이 아이들을 다시 만난 거야. 그 말에 모두가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모습 아닐까요?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뇌피셜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차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